너는 때리고 다니잖아. 봅시다. 너만 때리는 거야. 5가 보겠습니다. 아,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고전시가예요. 고전시가라고 적어주세요. 고전시가. 거기 맨 뒤에 가에 동그라미 쳐놓고 이제 이 가는 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현대시는 현대시라고 하고 고전시는 고전시가라고 해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럼 그냥 고전시라고 하면 참 편한데 고전시가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거예요. 이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대시냐 고전시냐를 구별하는 기준은 개화기를 기점으로 그 고전시와 현대시를 구별합니다. 개화기가 뭔지 아나요? 일제 강점기 정도에 있었던 그 기간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고전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약간 좀 엄청 올드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정도 규칙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좀 자유스럽죠. 형식도 자유롭고 주제도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 시가는 주로 노래로 불린 것들이 많고요. 현대시는 노래로 불렸다기보다 그냥 그 시 자체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현대시는 이제 기록문학, 고전 시가는 원래 이제 구전문학 이렇게 보통 본다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아. 근데 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작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고. 오우가 보겠습니다. 오우가의 오의 밑줄. 여기서의 오는 5오자입니다. 우자는 우정할 때 우자예요. 그래서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는 노래에 대한 이야기죠. 윤선도의 동그라미. 고전시가에서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 그러면 90%는 뭐냐면 양반 남자야. 양반 남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90%는 아니야. 한 95% 정도는 양반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평민들은 뭐라고 써져 있을까? 그냥 막 이름 없다고. 이름이 없어서 작자미상으로 보통 써져 있습니다. 이름이 없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맞아. 그리고 그것도 기억해야 돼. 양반 남자는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아. 양반 남자가 만약에 작품에서 사랑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그러면 99%의 확률로 그건 임금에 대한 사랑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딱 한 명에서 진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놈, 임재라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나중에 따로 배울 거니까 그 친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사랑 이야기가 나오면 임금에 대한 사랑이구나. 임금 보고 싶은가 봐. 이렇게 속내용을 유추를 하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 가 위에다가 평시조라고 써볼까? 평시조 땡땡 3장 6구 45자라고 써봅시다. 이런 건 처음 듣죠? 처음 듣지? 이제 이거 이제 중학교 때 가면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3장 6구 45자야. 그 우리 일수 부분만 봐볼래? 네 벗이 거기부터. 거기 보시면 네 벗은 네 벗 왼쪽에다가 초장이라고 쓰고 동산 왼쪽에다가는 중장, 두어라 왼쪽에다가는 종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3장 6구 45자 중에서 3장은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 줄에 대한 이야기야. 이해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6구는요. 네 벗이 몇이나 하니 잘라. 수석과 성죽이라. 그 다음에 중장에서는 동산에 달 오르니 잘라. 그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5밖에 잘라. 또 더하여 무엇하리. 덩어리 이제 몇 개 나왔어요? 6덩어리 나왔죠. 이게 이렇게 해서 6개의 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45자는 전체 글자 수가 45자 내외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근데 우리 좀 특징이 있지. 가의 일수에서 두어라의 밑줄. 나의 맨 마지막 줄에 아마도의 밑줄.
다의 맨 마지막 줄에 9천의 밑줄. 싹 다 몇 글자 시작이야? 3글자 시작이지. 이게 평시조의 기본 원리예요. 이해됐나요? 이걸 만드는 게 이게 규칙인 거지. 이해됐나? 근데 우리 시에서, 우리 현대시에서 할 때 이렇게 엔터 지금 2번씩 쳐져 있잖아. 이거 뭐라 그랬지? 연이라고 했지. 행과 연 중에 연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렇게 평시조, 초장, 중장, 종장, 원래 이거 저 일수가 하나의 평시조겠지. 3개니까. 원래 얘만 평시조인데 평시조가 어때? 반복되고 있지. 이해돼? 여기까지? 평시조가 1수에 한 번, 2수에 한 번, 3수에 한 번, 4수에 한 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현대시처럼 연이 구별되어 있는 것 같지? 그래서 이건 연시조입니다. 연시조 땡땡. 3장의 반복. 이해되나요? 초장, 중장, 종장이 반복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동그라미. 화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기서의 벗은 친구인 거 알겠지? 내 친구가 몇인가 하니까 한번 세봤대. 수석과 송죽이라. 수, 물에 대한 이야기죠. 석, 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송,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고요. 죽,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한자는 무조건 외워놔야 돼. 알겠지? 나중에 저기 고등학교 가서 이런 거 모르면 이제 좀 슬퍼요. 동산에 달 오르니. 달도 체크. 그래서 친구가 몇 개? 5개. 어떻게?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 이렇게 해서 5개였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지금 달이 오르니 더욱 반갑구나. 냅둬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라고 뭐하고 있어? 물어보고 있지. 근데 궁금해? 아니요. 그럼 무슨 법? 안 궁금해. 뭐야? 의문인데 안 궁금하다. 의문법. 서리법. 그 더욱 반갑구나의 구나의 밑줄. 너네끼리 이야기할 때 와, 야, 왔구나 이거야. 그럼 이거 뭐야? 감탄에 대한 이야기지. 그래서 구나의 밑줄 쳐놓고 구나 옆에다가는 영탄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보다 내 친구는 5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일수의 내용은 뭐야? 5 친구를 소개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5 친구, 5 친구를 소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5 친구를 소개했어. 그럼 이제 얘네가 왜 친구인지 설명을 해줘야겠지? 그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5 친구에 대한 소개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뭐 원래 여기 1수, 3수니까 중간에 2수 있겠지? 그럼 5 친구니까 이 글은 원래 총 몇 수로 되어야겠어? 5수? 5수인가? 5수에다가 지금 앞에 1수에서는 싹 다 합쳐져서 한 명, 내 친구는 이런 애들이야 하고 먼저 설명을 했으니까 총 6수로 만들어져야겠지? 이해돼? 6수여야 맨 처음에 1수는 내 친구는 이런 애들이야. 2수에서는 물은 이런 친구고, 돌은 어느 친구고, 송은 어떤 놈이고, 대나무는 어떤 놈이고, 달은 어떤 놈이야. 이렇게 한 수씩 가져가는 거죠. 보겠습니다. 꽃의 동그라미.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라고 했으니까 꽃이 피고 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야. 이해됐나? 이수는 그 아래는 풀도 동그라미. 어찌하여 푸르는 듯 누르는. 푸르다는 언제? 봄과 여름에 보통 푸른색. 누르다는 언제에 대한 이야기? 가을과 겨울에 대한 이야기. 이해됐나요? 그래서 풀잎이 초록색이 사라졌다, 풀잎이 초색이 사라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가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됐나?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는 건 바위뿐인가 하노라. 바위의 동그라미. 우리가 이 친구를 지금 친구라고 소개를 했었죠, 위에서. 네. 근데 이 친구가 왜 좋대? 뭐 때문에? 변치 않은 게 핵심인 거죠. 꽃은 폈다가 졌어. 변했지? 풀도 푸른색이었다가 노래졌어. 변했지?
변치 않는 건 뭐밖에 없다? 바위밖에 없다. 그래서 꽃과 풀이 한 세트이고 이 한 세트가 누구와 대조다? 바위와 대조를 이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은채야 이해되냐?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이 지거늘 이라고 되어 있지. 더우면 꽃이 펴. 그렇지? 봄에 대한 이야기야. 추우면 잎이 져. 뭐야? 겨우. 여름이 끝난 다음에 대한, 봄이 끝난 다음에 대한 이야기야. 소라의 밑줄. 소라의 동그라미 쓰자. 여기서 솔이 이제 소나무거든요. 그래서 솔이 또 친구가 되겠지. 솔아라고 했으니까 솔한테 말 걸고 있어? 말 안 걸고 있어? 걸고 있어. 말 걸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는 솔이 청자가 되는 겁니다. 청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소나무한테 너네 말 걸어 안 걸어? 안 걸어. 사람은 말 누구한테만 해? 사람한테만. 그래서 이건 무슨 화? 의인화. 자, 그래서 너는 어찌 눈소리를 모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궁금해? 안 궁금해? 구천에 뿌리 곧은 줄을 그로하여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꽃은 피고 진다. 생선과 소멸을 반복해. 근데 눈서리의 밑줄, 여기서의 눈서리는 뭐 겨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꽃은 겨울에 죽어 살아? 죽어. 근데 소나무는 너네 사시사철 푸른색인 건 알지? 네. 그치? 사철나무잖아요. 그래서 이 소나무는 늘 푸르기 때문에 왜 눈서리가 와서 다른 꽃잎들은 다 죽는데 너는 죽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뿌리 곧은 줄을 그로하여 아노라 라는 표현 자체는 뭐에 대한 이야기다? 네가 쉽게 죽지 않는구나에 대한 이야기야. 변하지 않는구나. 힘들어도 살아남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눈서리는 겨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시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련. 부전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이해됐죠?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음보의 밑줄. 자, 이 사음보에 대한 이야기는요, 소리의 덩어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볼까요? 봅시다. 내 벗이 몇이나 하니, 내 벗이에서 한번 쉬고, 몇이나 하니 여기서 한번 쉬고, 수석과 한번 쉬고, 송죽이라 한 줄에 몇 번이야? 몇 번 쉬었지? 3번 쉬었으니까 네 덩어리지? 그 아래로 보자. 동산에 쉬고, 달어른이 쉬고, 그더욱 쉬고, 반갑구나 쉬고. 그럼 또 뭐야? 네 덩어리지? 이게 음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됐나요? 띄어쓰기 단위는 아니에요. 편하게 읽었을 때 느껴지는 그 분할점들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죠. 기승전결의 구조예요. 그러면 뭐야? 처음, 중간, 이거 4단 구성이어야 돼. 4단 구성. 근데 이거 몇 줄이냐? 3줄이지. 그러니까 이 4단 구성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각 수에서 종장의 첫 음보는 3글자다. 아까 종장 찾아봐. 두어라, 아마도 이렇게 돼 있지? 네. 다 몇 글자였어? 3글자. 3글자지. 맞는 말이죠. 규칙성이 이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는 정형시다. 정형시의 밑줄. 이건 이제 형식이 정해져 있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보통 고전 시가는 다 정형시입니다. 이해됐나요? 대부분의 고전 시가들은 정형시예요. 각 수가 초장, 중장, 종장의 3행이다. 아까 설명했죠? 오케이?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입니다. 보겠습니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에서는 중심 소재를 동물과 식물로 묶어서 제시하고 있다. 뭐 어디 웃기기 이런 거 있어요? 없죠? 1번은 틀렸습니다. 나에서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중심 소재를 비판하고 있다. 나에서 중심 소재는 뭐죠? 돌에 대한 이야기죠. 돌아 너 병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아니지?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가와 나에서는 문답법을 활용했다라고 했습니다. 문답법이 뭐예요?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가와 나에서는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의 설이 있었죠? 네. 나의 설이 있어요? 서리법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는 게 없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와 다에서는 대구의 방법의 밑줄 거기 아래 써야지. 통사구조의 나란히 반복. 보겠습니다. 나는 봐봐. 나의 봐봐.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랑 그 아랫줄에 있는 풀은 어찌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라고 되어 있지. 어때? 똑같아 달라? 달라. 네, 똑같아요. 문장 구조 똑같아 달라? 똑같지? 그 다음에 다에서 봐봐. 더우면 꽃 피고 여기서 잘라봐. 추우면 잎 지거늘 똑같아 달라? 똑같지? 나에서는 어때요? 위에하고 아래하고 두 개가 세로로 나란히였어요. 다에서는 어때요? 더운 거하고 추운 거하고 가로로 나란히죠? 그렇죠? 이건 싹 다 대구요. 이런 게 대구법이에요. 이해됐나? 문장 구조가 나란히 같은 거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전 시가 속에서 자연물은 예찬의 대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화자는 자연물을 가까이 두고 친밀하게 대하며 자연물을 의인화해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표현한다. 이상적 인간상의 밑줄.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다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또한 자연물의 속성에 자신이 본받고자 하는 삶의 태도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은 화자가 가까이 하며 벗으로 여기는 대상이다. 수석과 송죽, 친구라고 설명을 했죠? 네. 니에는 화자가 친밀하게 대하는 대상이다. 친밀이라니까 친구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디귿의 속성에서는 화자는 본받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찾아내고 있다. 디귿 뭐예요? 풀입니다. 풀 친구야, 안 친구야? 친구 아니에요. 친구 아니지? 근데 푸르고 누르다고 해서 변한 새끼라서 싫다 그런 거지? 네. 이해됐나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리엘은 화자가 예찬하다. 예찬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칭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건 너밖에 없어 바위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미음은 의인화되었다. 아까 뭐였어요? 말 그렇지? 소라. 그러니까 의인화되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상적 인간상이 뭐예요? 어떠한 시련에도 굽히지 않는 지조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죠. 4번 볼까요? 나와 다에 나타난 소재를 정리한 것이다. A에서 2 중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꽃 피고 나면 쉽게 진다. 뭐야? 맞는 말이지? 네. B. 한결같이 변화없다. 맞지? 네. 다른 나무 더우면 꽃이 피고 추우면 잎이 진다. 맞지? 네. D. 눈서리를 피해 겨울을 견딘다. 맞나요? 네. 피했나요? 아니. 안 피했죠? 맞으면서도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 존재는 다른 나무들. 그래서 피고 지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이어절로 쓰시오. 한국 문학에서는 이 시와 같이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과 동화되고 싶은 마음을 담은 작품이 많다. 이처럼 거기 쓰세요. 자연, 친화. 이게 이 빈칸의 답인 거예요. 자연 친화적 태도. 자연과 친하게 지내는 거.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고전 시가에서 특히 양반들 문학에서는 이렇게 자연물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와 쟤처럼 살아야지. 자연에 있으니까 개꿀이에요. 경치가 너무 좋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싹 다 자연 친화에 들어갑니다. 이해되죠?